자, 이번 시간에는 SIAD에 대해서 NEJM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저널이 2023년에 발표된 바가 있어서 이거를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IAD라고 하면은 하이퍼나트레미아, 저나트륨 혈증에서 매우 중요한 간별질환 포인트 중 하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저명하게 어떤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제 임상에서 하이퍼나트레미아를 감별할 때 그리고 치료를 할 때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NEJM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왼쪽 그림은 제가 하이퍼나트레미아를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참고를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나트레미아 감별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NEJM에서 제시한 그 SID에 대한 감별 포인트에 대한 건데, 이 두 개가 조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하이포나트레미아에 있어서 SIDA까지 오는 과정이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이제 하이포토닉하냐 하이퍼토닉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디움이 우리 몸에서 토닉하다, 즉 오스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디움이 낮아서 하이포토닉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이퍼글라이세미아나 아니면 마니톨과 같은 다른 오스몰라리티를 차지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논 하이포토닉 하이포나트레미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지를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포나트레미아, 저나트륨 혈증을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꼭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다 했을 때 글루코스 레벨을 측정해 보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혈당, 즉 당뇨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고혈당이신 분들은 소디움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논 하이포토닉 하이포나트레미아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감별을 하고, 그럼 이제 진짜 진성 하이포토닉 하이포나트레미아다 하면은 이제 뭐 어큐트 할 때는 어큐트하게 3% NaCl을 줄 수가 있겠고,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종류의 하이포나트레미아인지. 그래서 유린 오스몰라리티를 측정합니다. 저는 유린 오스몰라리티 100 그리고 유린 소디움 32, 100과 30을 각각 꼭 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사도 나갈 때 유린 오스몰라리티와 유린 소디움을 꼭 나가고 있고요. 일단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100 이상이냐 100 미만이냐를 보는 이유는,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100 미만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소변 자체가 묽다, 소변이 묽다라는 얘기는 애초에 혈액 자체가 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라이머리 플리딥시아가 가장 대표적이죠. 1차성 다음증이 있어서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혈액 내에 소디움 농도 자체가 낮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콩팥으로 나오는 소디움도 낮을 거니까 오스몰라리티가 낮겠죠. 소디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스몰 자체가 다 낮은 거죠. 그래서 뭐 로우 솔루트 인테이크라든지 비어 포토마니아, 이것도 결국 프라이머리 폴리디옵시아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혈액 내 오스몰 자체가 낮고, 그래서 콩팥으로 나오는 오스몰이 낮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DM 하이퍼글라이세미아를 감별을 하고요. 두 번째로 프라이머리 플리딥시아를 감별합니다. 이 두 가지를 거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저나트륨 혈증의 감별 진단 원인들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10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서 이제 유린 소디움을 봅니다. 유린 소디움을 봐서 유린 소디움이 30 미만으로 나가냐 30 이상으로 나가냐를 저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유린 소디움이 30 이상으로 나간다면 유린으로 소디움이 나가니까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린 소디움이 30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유린 소디움이 나가지 않는 다른 원인들, 즉 서드 스페이스라든지 몸에 물이 많이 차는 원인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로우 이펙티브 아테리얼 볼륨, 블러드 볼륨, 이게 서드 스페이스에 물이 차는 대표적인 원인들, 예를 들어 하트 페일리어라든지 리버 시로시스, 네프로틱 신드롬, 이런 하이퍼볼레믹한 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 이제 유린 소디움이 30 미만인데 다른 쪽으로 소디움이 나가는 그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다이어리아, 보미팅. 그리고 이제
유볼레믹한 원인들이나 하이포볼레믹한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포볼레믹한 원인들, 그러니까 볼륨이 낮은 경우에는 ECF가 컨트랙티드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보미팅이라든지 레날 솔트 레이스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볼레믹한 경우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유볼레믹한 전하투 혈증의 세 가지 3대 원인 있죠. SIADH,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그리고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중간에 빼먹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 유린으로 소디움이 많이 나간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타이아자이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꼭 감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감별 단계에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 최대한 알 수 있는 방법인 DM, 프라이머리 폴리립시아, 그리고 다이우리틱스를 쓰는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SID 관점에서만 다시 볼게요. 왜냐면 오늘은 하이포나트레미아 전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SIAD는 일단 SIAD에서 뭐 알고 들어오셨겠지만 우리가 AD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ADH라는 호르몬이 항인용 호르몬인데 이게 부적절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분비되냐? 주로 이따가 원인을 말씀드리겠지만 캔서라든지 이런 데서 ADH를 부적절하게 계속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ADH라는 항인용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키드니에서 물을 계속 흡수하면은 결론적으로 혈관 안에 소디움 포함한 오스몰들이 있을 텐데 여기 계속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네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원인을 캔서라든지 뭐 풀모널 컨디션이라든지 드러그 릴레이티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별이 쉽지가 않아요. SIAD의 감별의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하이퍼나트레미아 있을 때 하이퍼토닉한 하이퍼나트레미아는 아닌지, 그래서 DM이나 마니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고, 하이퍼토닉한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맞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권유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이포볼레미아를 유볼레미아랑 감별하는 게 좋겠다. 특히나 그 고령에 있어서 이 감별할 때 포인트들이 예를 들어 BUN이 뭐 낮진 않은지, 그리고 시럼 UA시드,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BUN이 너무 높다면 이거는 디하이드레이션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감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볼레믹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유볼레믹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트리유레시스, 즉 소디움이 유린 소디움이 30 이상인 거 확인했고 유린 오스몰라이트가 100 이상인 거 확인을 했다 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세컨더리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나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감별이 됐다, 이게 아니란 거는 저희가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SIAD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하통염증 치료할 때는 일단 입원하면 NSF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소토닉 셀라인이죠. 이런 걸 주는데 보통 하루 이틀 줘보고 그러면 한 1에서 2리터 정도가 충분히 섭취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유린 아웃풋도 보겠죠. 이런 것들이 했는데도 교정이 되지 않는다. 교정이 되지 않고 이런 원인들이 배제된다.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하이포타이로이드. 그때는 정말 SIAD를 의심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린 소디움은 다이어트리 솔트 인테이크를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SIAD 치료에 있어서 NEJM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플루이드 리스트릭션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모더레이트하게는 1.5리터 하루에, 그리고 시비하게는 하루에 1리터로 제한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IV 플루이드 주고 있는 거를 컨트롤한다고 쳐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all fluid not just water 이거고, 여기는 이제 경구 섭취하는 그 양까지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5리터 미만으로 먹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플루이드 리스트릭션을 시도할 때 무모하게 시도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잘 들을지를 알고 시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킬링 펑션이나 이런 게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페일리어, 그러니까 이 치료 실패에 예측 인자들이 있어요. 베이스라인에서 첫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유린 아웃풋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유린 오스모레이트가 너무 높다. 이것도 안 되겠죠. 유린 오스모레이트가 너무 높다는 거는 이미 너무 농축이 돼 있을 확률이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소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에서 5g을 섭취를 하고 한 태블릿당 보통 500mg 이면은 보통 하루에 4알 정도 섭취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섭취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섭취를 한 거 동시에 이제 몸에서 수분 흡수가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어해 줄 수 있는 피노세마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톨박탄이고, 이건 톨박탄은 ADH를 안타고니스트라는 작용을 하는 약제예요. 안타고니스트라는 건 ADH가 작용하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제고, 보통 15에서 60mg을 하루에 씁니다. 중요한 건 이 톨박탐은 굉장히 효과가 세기 때문에 보통 입원 시에 적용을 시작해야 되고, 자주 전해질 피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디움 교정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오스모틱 디마일레이션 신드롬이죠. 즉 뇌세포의 오스몰이 갑자기 맞지 않게 돼서 디마이엘레이션, 뇌세포의 마이엘린, 즉 수초가 찢어지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있죠. 저는 실제 케이스도 한 2케이스 정도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내닝제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제 SIAD가 의심이 되는데 당장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너무 심해서 시비어 심텀이 있다 하면 3% NaCl을 쓰는 거죠. 3% NaCl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S를 조심해야 되니까, ODS의 리스크가 낮다 하면은 하루에 10ml 미만, ODS의 리스크가 높다면 하루에 8ml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IAD가 의심되고 이런 시비한 경우는 아니다. 제일 먼저 한 건 플루이드 리스트릭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메디케이션 중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끊어주고, 그래서 이게 교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때 솔트 인테이크를 시작해보는 거고, 프로세마이드를 다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정이 안 되면 그때는 톨박탐을 써보는 거죠.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SIAD가 애초에 왜 일어났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장 흔한 게 이제, 가장 흔하다기보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캔서죠. 캔서 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ADH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런 캔서가 많고요. 나스파렌지알, GI, 그밖에 캔서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캔서 이밸류에이션까지, 하이포나트레미아 환자가 캔서 이밸류에이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 SI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풀모널 컨디션 인펙션이라고 하면은 뉴모니아 가능성이 있겠죠. 아스마, 그리고 ARDS, CNS도 이제 캔서, 메스 리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피추에타리를 건드렸으면은 가능성은 있겠죠. 드러그 릴레이티드가 생각보다 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약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약들은 SSRI나 할로페리돈 이런 쪽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페인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SIAD의 NEJM 논문을 리뷰해봤고요. 이상입니다.